그렇다면은 2023년 하반기 네. 그리고 2024년 네. 앞으로의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는 네. 어떻게 네.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23년, 24년 한국 경제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죠. 2%. 이걸 웃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밑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밑도는 상태지만 극단적으로 밑돌았다가 0.8%, 0.9% 상반기죠. 23년 하반기는 1.8%로 여전히 밑돌지만 근처까지는 오는 모습이에요. 네. 24년 경제도 잠재 성장률 언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23년 상반기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바닥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경기 침체의 그 정도가 다소 완화된다. 왜냐하면 네. 고물가의 압력이 다소 해소되고 고금리의 압력도 다소 해소돼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도 예를 들면 중국의 셧다운이라든가 이런 요소들도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23년 하반기로 갈수록 어느 정도는 이제 회복되는 경로로.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표현이 좀 서툴어요. 왜냐하면 뚜렷한 회복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 극단적인 바닥은 지나가고 있다. 네. 이것은 미국 경제도 비슷합니다. 네. 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고물가의 압력을 받았었던 게 22년, 23년 상반기예요. 네. 하반기에도 압력을 받지만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하반기로 가면서 2%에 가깝게 3% 정도로 가깝게 옵니다. 9.1에서 3%, 2% 후반으로 다가가는 현상은 어쨌든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 금리 동결 시대로 가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금리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할 때 22년 그 공포감 이런 게 해소되는 거거든요. 네. 심리적으로도. 네. 그런 것들이 맞물리니까 경제도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보세요. 별일이 다 있었죠. 네. 뭐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네. 여러 은행들의 부실, 또 뭐 인수, 뭐 파산 이런들이 있었고 또 상반기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점증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마저 이제 싹 빠지면서 그냥 큰 변동 없이, 큰 어떤 외재적인 변수 없이 이렇게 완만한 반등을 진행하는 모습, 그게 미국 경제, 한국 경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부동산 시장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매우 비슷한 게 주식시장은 말이죠. 이런 경기나 금리의 선행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22년 10월이 바닥이에요. 주가의 바닥이. 네. 근데 그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랑 같이 맞물립니다. 경기랑 같이 맞물린다는 얘기는 이 주택 시장의 바닥은 23년 하반기 초, 그러니까 7, 8, 9월, 네. 3분기 네. 요 정도가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닥을 지나서 다소 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본다면 경기와 부동산 시장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음. 그럼 교수님, 이런 회복기는 좀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좀 짧게 지나서 다시 확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확장을 맞이하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종전의 경제 위기 때 제로금리로 다시 전환하는 그런 행보는 단기간 안에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24년 들어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금리 인하가 여러분이 기대하실 만큼 강한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네. 그냥 완만한 점진적인 인하입니다. 네.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네. 뭐 한 번, 두 번, 뭐 많아야 세 번 네. 이렇게 매우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네. 그러니까 고물가라는 숙제가 해소되면서 점차 경기를 완만하게 진작시키려는 노력, 네. 그런 노력이 집중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기대하실 만큼 급격한 또 회복, 네. 급격한 확장 이런 국면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가 완만하게 그냥 회복되다가 그냥 잠재 성장률 자체도 밑도는 그냥 지지부진한 회복 요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물건이 중요해요. 네. 20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물건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20년, 21년은 다 상승했거든요. 22년은 다 하락했거든요.
근데 23년 하반기는 주식시장도 종목이 중요하고요. 부동산 시장도 매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저는 탈동조화, 디커플링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건에 따라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서울이냐, 지방이냐, 뭐 광역시냐, 네. 정말 따로따로 놉니다. 그런 구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반등한다고 했지, 지지부진한 반등이라고 했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매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가 갈릴 수 있겠죠. 그런 시장의 모습을 저는 그렇게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향후 환율 전망은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환율 같은 경우는 초강달러가 일시적으로는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어렵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경제 국면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 사태도 있고요. 그 밖에도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아직 충분히 연착륙으로 전개되진 않고 있으니까 뭐 총선도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기 침체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적극적으로 금리를 미국만큼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죠. 일본은 한 번도 금리 인상 안 했잖아요. 네.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른 각자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같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3번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미국의 긴축 행보, 근데 우리나라는 같이 인상을 못해요. 이런 과정에서 초강달러가 다시 한번 야기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강세 자체가 22년 10월처럼 그런 초강달러까지 다시 재현되기는 어렵겠다. 네. 그 정도의 강달러 정도에 다시 부합하게는 올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그 강달러 정도가 23년 말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행보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믿음이 강화되는 시점,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고 믿음이 강화되는 시점, 그건 이제 아마도 근원 물가가 확실히 잡히는 시점이죠. 그런 지점부터는 이제 초강달러가 또 약세화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네. 미국 달러화가 약해진다라고까지는 하지 않아요. 네. 강달러 기조가 어느 정도 꺾이는 거죠. 네. 여전히 강달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3년 하반기 내내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는데 초강달러를 다시 한번 만날 수는 있다. 이렇게 외환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환율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에서 네. 우리가 좀 마음 놓고 네. 환율 걱정 없이 네.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질문은 곧 강달러가 언제 꺾이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은 아마도 24년 상반기 초에 이제 금리 인상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금리 인하가 곧 시작되겠구나 하는 기대감.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등장할 때 네. 그런 지점에는 또 달러 강세가 많이 꺾일 겁니다. 네. 약세화로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심리가 선행이 그쵸. 되니까. 근데 그 심리는 금리에 대한 심리일 거예요. 금리에 대한 예. 심리. 그러면 아마도 외환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달러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달러 팔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집중될 때쯤에 달러 강세가 꺾이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이해를 잘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한국과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네. 전망, 물론 앞에서 다 설명하긴 하셨는데요. 네. 2024년, 2025년, 2026년, 네. 요 3년 정도를 우리가 내다봤을 때 네. 어떻게 전망을 해보세요? 23년 지금 7월이지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년 하반기 내내 예를 들어서 7, 8, 9, 10, 11, 12월 동안에 네. 금리의 정점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준금리의 정점?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2023년에 네. 거의 끝이 날 거다. 그렇죠. 이렇게 그게 생각하죠. 라스트 댄스가 네. 23년 하반기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3년 하반기 이후로는
어떤 생각이 지배적일까요?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금리 인하라는 액션이 오거나 네.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 네. 그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단행하면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하겠지.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23년 연말쯤이면 네. 증폭될 겁니다. 네.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네.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긍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리 인하 자체가.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자체는 경기 회복에 대한 네. 어쩌면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를 맞이할 만한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본다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매우 강한 상승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팬데믹 때처럼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순식간에 제로금리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다른 외생 변수가 없는 한 네. 그런 액션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은 매우 완만한 반등세, 매우 네. 강한 반등세가 아니라 매우 완만한 회복세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야 물건이 중요한 거죠. 네. 20년, 21년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투자하셨든 상관없이 다 주가가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죠. 22년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대세 하락했죠. 집값도 대세 하락했죠. 대세 하락할 때는 역시 종목이나 매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떨어집니다. 네. 근데 완만한 상승세, 완만한 하락세 때는 본격적으로 매물이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완전히 갈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는 대세 상승, 대세 하락 국면의 거시경제를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국면의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거시경제가 덜 중요한 시대가 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네. 제 영상은 이제 덜 보셔도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주 후련하게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광석 교수님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성공이란 저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네.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것, 스스로 눈을 뜨는 것, 네. 스스로 경제를 읽어나가는 것, 네. 그리고 저랑 오히려 경제적인 토론을 하는 것. 네. 이게 맞지 않느냐, 이게 맞지 않느냐, 네.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 난 이렇게 판단하는데. 네. 그게 소위 말하는 경제를 스스로 보고 읽는 것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때까지 노력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경자랄이죠. 결과적으로 경자랄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될 때까지 노력할 것인데 제가 성공하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마음껏 발휘하는 모습,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결과론적인 성공 아닌가. 여러분이 스스로 눈을 뜨시고 눈을 감고 운전하지 않도록 하게 도와드리는 거,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성공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과연 음. 경제 전문인의 성공을 이 자리에서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순간까지 김광석 교수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분이시고 또 그것이 교수님에게는 하나의 성공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저도 경제 공부 더 열심히 해서요. 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아유, 그러한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예. 오늘 바쁜 시간인데도 네.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길을 전해드리는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